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트랜스포머. 정식 제목은 Attention is all you need. 그리고 구글 브레인과 구글 리서치 저자들이 뉴럴 IPS 2017년에 발표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논문은 LSTM 같은 RNN이 시퀀스 모델링과 번역에서 오랫동안 이제 소타,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였다는 사실에 출발합니다. 어텐션 메커니즘도 이미 널리 쓰이고 있었는데 거리에 상관없이 의존 관계를 모델링할 수 있어서 여러 모델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논문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이 어텐션이 거의 항상 RNN과 함께 사용되었다라는 점을 짚습니다. 이제 아래 박스를 보시면 핵심 문제는 RNN 구조에 있습니다. RNN은 시점 t의 계산이 이제 시점 t-t1의 히든 스테이트에 의존합니다. 이 순차적인 구조 때문에 학습 예제 안에서 계산을 병렬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퀀스가 길어질수록 메모리 제약이 배칭까지 제한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치명적이다라고 논문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논문이 이제 중요하다 생각하는 질문은 RNN 없이 어텐션만으로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다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그 답이 이제 트랜스포머다. 리커런스와 컨볼루전을 모두 배제하고 어텐션만으로 인코더와 디코더를 구성합니다. 이제 피규어 1을 가져왔는데 이게 전체 구조입니다. 이제 왼쪽이 인코더, 오른쪽이 디코더입니다. 인코더는 입력 시퀀스를 연속적인 표현으로 시퀀스로 매핑을 하고 디코더는 그 표현을 바탕으로 출력을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즉 이전에 만든 출력을 다시 입력으로 삼아 한 번에 하나씩 만들어냅니다. 인코더와 디코더는 모두 동일한 레이어를 6개씩 쌓은 스택이고 각 서브 레이어는 레지듀얼 커넥션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은 이제 뭘 의미하냐? 논문의 정의는 쿼리 하나와 키 밸류 쌍들의 아웃풋으로 매핑하는 함수라고 말을 합니다. 아웃풋은 밸류들의 가중합이고 그 가중치는 쿼리와 각 키가 얼마나 잘 맞는지, 즉 컴패티빌리티로 정해집니다. 이게 수식 박스인데 이 논문이 쓰는 구체적인 함수입니다. 쿼리와 키의 도트 프로덕트를 구하고 이를 루트 DK로 나눈 뒤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밸류에 곱을 합니다. 왜 굳이 루트 DK로 나누냐? 이제 이 값이 커지면 도트 프로덕트 값 자체가 커지는데 그러면 소프트맥스 그라디언트가 극히 작은 영역으로 밀려 들어가 버립니다. 스케일링이 그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 도트 프로덕트 방식은 이론적 복잡도는 기존 어디티브 어텐션과 비슷하지만 행렬 곱으로 구현할 수 있어서 훨씬 빠르고 메모리도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논문은 한 가지를 더합니다. 어텐션을 한 번에 큰 차원으로 계산하는 대신 쿼리, 키, 밸류를 서로 다른 학습된 프로젝션으로 8개의 낮은 차원으로 나눠서 각각 병렬로 어텐션을 수행한 뒤 그 결과를 이어붙입니다. 이게 멀티 헤드 어텐션입니다. 이제 피규어 2를 가져왔는데 왼쪽이 이제 방금 본 스케일드 도트 프로덕트 어텐션이고 오른쪽이 이거 여러 개의 병렬로 쌓은 멀티 헤드 어텐션입니다. 헤드를 여러 개 두는 이유는 서로 다른 리프레젠테이션 서브스페이스의 정보를 동시에 참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헤드가 하나뿐이면 평균화 때문에 이게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렇게 논문은 말을 합니다. 이제 아래 박스를 보시면 이 멀티 헤드 어텐션은 이 모델에서 3가지 방식으로 쓰입니다. 인코더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참고하는 셀프 어텐션, 디코더 안에서 미래 위치는 못 보게 마스킹하는 셀프 어텐션,
그리고 디코더가 인코더의 출력을 참고하는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이렇게입니다. 어텐션 말고 나머지 구성 요소도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각 어텐션 서브 레이어 뒤에는 포지션, 와이즈,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가 붙습니다. 각 위치에 독립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리니어, 렐로, 리니어로 이뤄진 간단한 네트워크입니다. 각 서브 레이어는 레지듀얼 커넥션으로 감싸지고 그 뒤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붙습니다. 중요한 게 포지셔널 인코딩인데 이 모델에는 이제 리커런스도 컨볼루전도 없어서 순서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함수로 만든 인코딩을 입력 인베딩에 더해줍니다.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고정된 오프셋만큼 떨어진 두 위치의 인코딩이 선형 관계를 갖도록 만들어서 모델이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더 쉽게 학습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라고 논문은 설명합니다. 논문은 셀프 어텐션을 리커런트, 컨볼루저널 레이어와 세 가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레이어당 계산 복잡도, 병렬화 가능한 정도, 그리고 네트워크 안에서 먼 위치들 사이의 최대 경로 길이입니다. 셀프 어텐션은 상수계의 순차 연산만으로 모든 위치를 연결합니다. 최대 경로 길이도 1입니다. 반면 리커런트 레이어는 순차 연산도 최대 경로 길이도 시퀀스 길이 n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경로가 짧을수록 먼 위치 사이의 의존 관계를 학습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계산 복잡도만 놓고 보면 시퀀스 길이 n이 리프레젠테이션 차원 d보다 작을 때 셀프 어텐션이 리커런트보다 더 빠른데 기계 번역에서 흔히 쓰는 월드피스나 바이트 페어 표현이 대체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논문은 말을 합니다. 학습 설정인데 데이터는 WMT 2014 영어 독일어 약 450만 문장과 훨씬 큰 영어 프랑스어 3,600만 문장을 썼습니다. 하드웨어는 P100, GPU 8개짜리 머신 한 대로, 베이스 모델은 12시간, 빅 모델은 3.5일 학습했습니다.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썼고 러닝 레이트는 특이하게 처음 4,000 스텝 동안은 선형으로 키우다가 그 이후로는 스텝 수의 역제곱근에 비례해서 줄이는 스케줄을 씁니다. 레귤리제이션으로는 드롭아웃, 그리고 저번주에 리뷰했던 저번주가 아니지 어제 리뷰했던 드롭아웃, 그리고 라벨 스무딩을 함께 썼습니다. 결과입니다. 영어 독일어 번역에서 베이스 모델이 27.3 B렐루, 빅 모델이 28.4 BLEU를 기록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에서는 빅 모델이 41.8 BLEU였습니다. 아래 이제 숫자를 보시면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 영어 독일어에서는 앙상블을 포함한 기존 최고 기록보다 2.0 BLEU 이상 높으면서 학습 비용은 훨씬 적었고, 영어 프랑스어에서는 기존 단일 최고 모델의 학습 비용의 4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새로운 소타를 세웠다는 겁니다. 성능, 효율을 동시에 잡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논문은 트랜스포머가 번역에만 특화된 건 아닌지도 확인합니다. English Continuous Parsing 이라는 문장을 9단위 트리로 분석하는 태스크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 태스크는 출력이 입력보다 훨씬 길고 보조적 제약도 강해서 어려운 편이고, 기존 RNN 기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데이터가 적을 때 좋은 성능을 못 냈다라고 합니다. WSJ 4만 문장으로 학습한 4레이어 트랜스포머가 태스크에 맞춘 튜닝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그래머를 제외한 기존 모델을 모두 없었습니다. 피규어 4인데 셀프 어텐션은 해석 가능성 면에서도 흥미로운 또 지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개별 어텐션 헤드들이 서로 다른 태스크를 학습하고 그중 상당수는 문장의 구문이나 의미 구조와 관련된 행동을 보인다 라고 논문은 부록에서 말을 합니다. 정리입니다. 트랜스포머는 RNN의 순차 계산이 병렬화를 막는다는 문제를 어텐션으로 풉니다.
구조 쪽에서는 리커런스와 컨볼루전 없이 셀프 어텐션, 그리고 포지션 와이 스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만으로 인코더와 디코더를 구성하고 순서 정보는 별도의 포지셔널 인코딩으로 주입합니다. 결과 쪽에서는 WMT 영어 독일어와 영어 프랑스어 번역에서 훨씬 적은 학습 비용으로 새로운 소타 BLU를 달성했고, 컨스티뉴언시 80에도 거의 튜닝 없이 일반화됐습니다. 이 구조는 인코더 부분만 떼어내 대규모로 사전학습하는 버트를 비롯해 어테이션 기반 아키텍처가 널리 퍼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